절대 이것 모르고 건강 챙기지 마세요. 한국인 90%가 매일 쓰는 이것, 사실은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버드 의대 15년 연구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7번째 효능이 가장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계세요. 잠시 후 밝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혈압약 드시고, 점심에 혈당약 챙기고, 저녁엔 소화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무겁고, 다리는 붓고, 밤엔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60대 이상 세대, 10명 중 8명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돈 100원입니다. 네,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훨씬 더 얌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사들도 남몰래 매일 실천하는 비결입니다. 듣기에는 믿기 힘드시죠? 거의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이것이 의사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저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습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3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올해 78세입니다. 그런데 제 환자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혈압약도 당뇨약도 먹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분들을 진료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저는 이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식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요리할 때 쓰는 그거? 신맛 나는 조미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대병원 10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식초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초를 먹은 그룹의 신장 기능이 7%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은 평균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이 30% 감소했습니다. 7%, 20, 30%. 작은 숫자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28%입니다. 이건 어지간한 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0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습니다. 하루 100원입니다.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저는 약과 질병 그리고 걱정의 무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을 재고 점심 식사 후에는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 것을 걱정하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소변이 마려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매일 약을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몸이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을 아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62세 때의 저는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혈압은 자주 160에 10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는 7.2까지 치솟았으며 체중은 85kg가 넘었고 신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몸은 부었으며 소변색은 탁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의사인 지훈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정작 본인은 누가 구해주나. 그 말은 제 자존심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식이요법, 운동, 영양제, 시중의 온갖 제품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시간 부족에 제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하버드 대학의 약학 세미나에서 식초의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인 제가 고작 조미료로 여겨지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혈당은 안정되었으며 8kg가 감량되었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저는 하루도 이 습관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78세인 저는 50세 때의 저보다 더 건강하고 정신이 명료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보고 물어봅니다. 원장님,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경력의 내과 의사가 왜 식초를 그토록 신뢰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노인 10명 중 9명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침묵하는 장기 신장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둘째, 혈당 안정과 제2형 당뇨 예방. 셋째, 혈압과 심혈관 건강. 넷째, 간 해독과 지방간 감소. 다섯째, 원활한 소화. 여섯째, 숙면을 돕는 비결. 그리고 일곱째, 이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보내는 필요 없는 세월을 피하고 매일매일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명을 결정짓지만 침묵하는 장기, 바로 신장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초는 어떻게 신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가? 나이가 들수록 뚜렷한 원인 없이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왜 다리는 자꾸 붓고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며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고 밤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할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다리가 붓나요? 소변색이 탁한가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세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신호가 50세 이후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손상되기 쉬운 장기인 신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장은 아프지도 쑤시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신장 기능은 자연적으로 저하됩니다. 사구체 여과율, 쉽게 말하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가 매년 소리 없이 감소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오르지만 뚜렷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어느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작 18%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서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5년만 지속되면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며 사는 삶을, 자식들이 직장을 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을, 이것이 제가 어르신들에게 신장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식초를 활용한 작은 습관이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했을 방식으로 신장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면 할수록 필터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특히 옥살산염이라는 물질이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식초의 천연산, 즉 아세트산은 이 옥살산염의 결정화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물때가 딱딱하게 굳기 전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소변을 약알칼리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장이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여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식초 섭취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약 7% 개선되었고 일부에서는 소변 내 단백질 누출이 감소했습니다. 7%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은 한 번 떨어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7% 개선이라는 것은 약 5년치 노화를 되돌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신장 결석이 3번이나 재발했던 70세 서준 할아버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매일 2번씩 희석한 식초를 꾸준히 마신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사라졌고 소변 컵 바닥에 더 이상 하얀 침전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손주 운동회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식초 원액을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지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식초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위장이 타는 듯이 쓰리고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물 없이 식초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방광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가 아무리 좋아도 과다 복용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에 식초 1티스푼을 타서 식사 후 5분에서 10분 뒤에 마시는 것입니다. 왜 식사 후일까요? 빈속에 마시면 위산과 식초의 산이 합쳐져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밤새 혈액 여과를 돕기 위해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성 위염이 있다면 진정될 때까지 식초 섭취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절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지만 매일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식초는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신장 보호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P. 신장 기능은 50세 이후 매년 저하됩니다. 식초의 천연산이 옥살산염 결정화를 막아줍니다. 올바른 용법은 물 200ml에 식초 1티스푼, 식사 후 마시기입니다. 기억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혜택, 혈당 안정과 제2형 당뇨병. 한국에서는 50세만 넘으면 거의 누구나 혈당이라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혈당 측정기가 필수품이 되었나요? 아침에 수치가 평소보다 조금만 높게 나와도 하루 종일 기분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2.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졸음이 쏟아지나요? 단 것이 자꾸 당기나요?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혈당이 이미 위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수년간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당뇨병은 신체의 병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50세 이후 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흰쌀밥, 국수, 떡 등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풍선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입니다. 55세 이상 한국인의 약 68%가 혈당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 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 전 단계인지조차 모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높은 혈당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신장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마비시키고 망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5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오직 약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혈당을 재고 높으면 걱정하고 낮아도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혈당은 더 오릅니다. 우리는 몸이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몸에는 올바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 전 물에 탄 식초 2스푼을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약 2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30%입니다. 어떤 약들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식초는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도가 빠르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식초는 이 속도를 늦춰줍니다. 고속도로에 신호등을 만들어 차들이 천천히 일정하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식초는 신체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열쇠입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초는 이 열쇠가 다시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식사 후 느끼던 피로감과 나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언저리였던 73세 영수님을 기억합니다. 식사 후에는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식사 전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지도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그 수치는 125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 아래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식사 후에 예전처럼 졸리지도 않고 몸이 가벼워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물론 잘못 사용하면 식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너무 가깝게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화학 물질을 섞은 식초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10분에서 2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사 때는 식초를 먼저 마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위장이 약하다면 식사 도중에 드셔도 됩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약이 더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병이 그동안 앗아갔던 평온함을 되찾아 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혈당 안정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식초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식사 2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혜택, 혈압과 심혈관. 식초는 딱딱해진 혈관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씨도 아니고 밥상도 아니고 바로 혈압계에 뜨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150, 그러다 160이 찍히면 그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수록 맥박은 빨라지고 혈압은 더 오릅니다. 저는 수년간 그 공포의 악순환 속에 사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바로 그 공포심이 혈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혈관은 30대, 40대 때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햇볕에 오래 둔 고무호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82%가 혈관 경직도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심장이 지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약은 증상만 억누를 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 부엌 한 구석의 평범한 식초가 바로 이 메커니즘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신체가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산화질소, 영어로는 니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분자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딱딱한 호스에 따뜻한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은 충격 없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식초는 또한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벽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 경화 과정을 늦춥니다. 일본 미즈칸 그룹의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8에서 22 정도 감소했고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감소폭이 더 뚜렷했습니다. 작아 보이는 숫자지만 중년 및 노년층의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낮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압 2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이 약 34% 감소합니다. 저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아침 혈압이 170에 110까지 올랐던 82세 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제가 올바른 식초 복용법을 알려드린 지 3개월 후 혈압은 145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뒤 재검진을 통해 전문의 동의하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웃들이 저를 보고 젊어 보인다고 해요. 또래들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쓰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바로 약을 끊거나 하루 종일 물 대신 식초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지러울 때 식초를 마셔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현기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식초 2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마셔 몸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과 오후 하루 2번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용량을 줄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식초는 보조요법일 뿐 약은 계속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듯 식초 몇 번 마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하루하루 조금씩 몸은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이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혈압과 심혈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초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하루 2번, 물 200ml에 식초 2스푼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혜택, 간 해독과 지방간 감소. 나이가 들수록 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자고 일어나도 쉰 것 같지 않고 몸이 무거운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침묵 속에서 매일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는 장기, 바로 여러분의 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50세 이상의 한국인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해 왔는데 걱정스러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간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58%가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저녁에 마시는 소주, 친구들과의 막걸리 한 잔, 기름진 고기구이, 진한 국물 요리, 혹은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간은 서서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이 느려지면 온몸이 느려집니다. 피로, 식욕 부진, 복부 팽만, 체중 증가, 칙칙한 피부 등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경화가 됩니다.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고 황달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간성 혼수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자식들이 간 이식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범해 보이는 식초가 아주 명확한 세 가지 기전으로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식초의 아세트산은 간에 축적된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둘째, 식초의 항산화 성분은 술, 설탕, 약물이 일으키는 은밀한 손상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특히 식초는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주는데 이는 따뜻한 레몬물을 마실 때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2018년 간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60대 환자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식초를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하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간지방이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이었던 65세 태식님이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항상 몸이 무겁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초를 꾸준히 드시도록 지도한 후 4개월 만에 초음파 결과 간 지방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가 가장 기뻐한 것은 매일 아침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손주들과 산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이나 혈압과 마찬가지로 간도 올바르게 식초를 사용할 때만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분이 식초를 마신 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는 간이 두 가지 종류의 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험합니다. 사과 식초를 너무 많이 마셔 위산 역류를 겪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식초가 간의 지방을 빠르게 태운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과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레몬즙 몇 방울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샐러드나 소스를 통해 식사에 식초를 곁들이세요. 이를 3개월 꾸준히 유지하면 내부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올바르게 돌봐준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번째 간 해독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초가 간 지방 분해를 돕고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아침에 물에 식초와 레몬즙을 타서 마십니다. 3개월 꾸준히 하면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혜택. 식초로 원활해지는 소화. 나이가 들수록 뱃속이 점점 더 까칠해지는 것 느끼십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물만 마셔도 배가 빵빵해집니다. 어떤 때는 식사 후 위장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거워 눕고만 싶어집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식사 후 배가 빵빵한가요? 가스가 자주 차나요? 변비로 고생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많은 분이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소화기관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립니다. 50세 이후 위장은 예전처럼 소화에 필요한 충분한 위산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소화 효소는 급격히 줄고 장 운동은 느려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7%가 소화불량을 경험합니다.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그 결과 가스가 차고 배가 부르며 불쾌감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심지어 3일, 5일 만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갈 정도로 변비가 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영양실조가 옵니다.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도 폐렴이 되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저는 항상 소화기관은 나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식초가 올바르게 사용되면 소화기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섭취 시 식초는 위장의 천연 산도를 높여 소화를 돕습니다. 위산, 즉 염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식초가 이 부족한 산도를 보충해 줍니다. 음식물은 더 이상 뱃속에 정체되지 않고 가스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돕고 유익균의 수를 늘려 장의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은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항상 배가 팽팽하게 불러있던 68세 은자님이 생각납니다. 매일 식사 때 희석한 식초 1스푼을 드시도록 한 지 2주 만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꽉 묶인 매듭이 풀린 것처럼 배가 가벼워요. 3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던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볼일을 봅니다. 손주들 앞에서 트림 소리 안 나서 좋아요.
소화기관이 잘 작동하면 온몸에 잠금이 풀리는 듯한 느낌, 제가 아주 자주 목격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급성 위통이 있다면 절대 식초를 드시지 마십시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빙초산은 몸에 어떤 생물학적 이점도 없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 약 10분 뒤에 마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세요. 소화기관을 올바른 리듬으로 되돌리는 가장 간단하고 부드러우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몇 주만 시도해 보셔도 몸이 스스로 그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번째 소화 개선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초가 위산 부족을 보충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 10분 뒤에 마십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입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혜택, 식초는 숙면을 돕습니다. 약 없이 자는 자연스러운 잠.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민준 원장님, 눈을 감아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밤중에 깨서 아침까지 뒤척입니다. 이해합니다. 50세 이후의 잠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생성은 줄고 밤새 혈당은 오르내리며 소변 때문에 계속 깨고 불안감이 짓누르고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대한수면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2%가 수면 장애를 경험합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어 우리 노년층은 자려 할수록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수면 부족이 5년만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암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관하지 마십시오.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식초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식초는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르면 잠에서 깨게 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초는 신경을 이완하고 근육을 풀어주며 깊은 잠을 유도하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특히 식초는 깊은 잠을 여는 열쇠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10년 동안 불면증을 앓았던 68세 미숙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겨우 이 시간밖에 못 자고 수면제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타서 드시라고 했을 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녀는 반짝이는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 이름을 까먹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납니다. 수면제와 함께 마시면 원치 않는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 식초를 마시면 위가 수축되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과 꿀을 조금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더 편안해지고 싶다면 카모마일 차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잃어버렸던 잠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식초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번째 숙면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초가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십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7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7번째가 가장 놀랍다고. 7번째 혜택, 체중 조절과 노년의 뱃살 감소.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먹는 양도 줄었는데 왜 배는 예전보다 더 나올까? 라고 자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50세 이후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들은 질문입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도 줄어들어 신체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지방은 더 많이 쌓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 국수, 떡이 당기는데 이는 혈당을 높여 지방을 빠르게 축적시킵니다. 뱃살은 간과 장 주변부터 장기를 압박함으로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복부 비만율이 63%입니다. 10명 중 6명이 뱃살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뱃살 5kg가 늘면 당뇨 위험이 2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메커니즘은 매우 똑똑합니다. 식사 전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을 빨리 느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초는 지방 저장 역할을 하는 인슐린 농도를 낮춰줍니다. 인슐린이 줄면 몸은 지방을 덜 저장하고 기존 지방을 태우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자극해 몸이 지치지 않고 가벼워 움직이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2009년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신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빠졌을까요? 평균 1.8kg입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빠지기 힘든 뱃살이 빠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요 현상 없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저는 15년간 뱃살로 고생했던 71세 정희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 전 식초를 권한 지 3개월 후 허리둘레가 7cm 줄었습니다. 원장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친척들이 살 빠졌다고 해요. 또래들보다 젊어 보인대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긴 여정이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굶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려 식초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지방이 빨리 녹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몸이 산성화되고 위장이 자극받을 뿐입니다. 식초는 즉각적인 살 빼기 마법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일하도록 돕는 조수일 뿐입니다. 사용법은 쉽습니다. 저녁 식사 약 15분 전 희석한 식초 2스푼을 드십시오. 저녁은 지방이 가장 쌓이기 쉬운 시간이므로 이때 식초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또한 샐러드에 식초를 곁들이십시오. 채소 위주로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뱃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노년의 뱃살은 숙명이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전 식초 한 스푼만으로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번째 체중 조절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초가 포만감을 높이고 인슐린을 낮춰 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에 물에 식초 2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 보호.
사구체의 여과율을 개선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둘째, 혈당 안정. 식후 혈당 급등을 30%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셋째, 혈압과 심혈관 건강.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넷째, 간 해독. 간 지방을 28%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소화 개선. 위산 부족을 보충하고 장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여섯째, 숙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일곱째, 체중 조절. 뱃살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00원으로 가능합니다. 비싼 약도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식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식초 한 스푼, 식사에 조금 곁들이고 잠이 안 오면 자기 전 꿀 식초물 한 잔을 드십시오. 적어도 2주는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대답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안정적이며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는 변화로 말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건강 비결을 물어볼 겁니다. 또래들 중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식초 이야기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배우자,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형제, 혹은 매일 아침 신장이 약해 남몰래 붓기와 씨름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건강의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제안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나는 매일 아침 식초를 시작한다. 혹은 나는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처럼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저에게 검사받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지침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통증 없이 걷고 잘 자고 맛있게 먹는 날들일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날들일지, 그 선택은 하루 10초 한 스푼 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어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